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내일이 오면 3부 시와 노래로 길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도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학원의 자유를 갈라! 학원의 자유를 갈라!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횃불을 밝혀라!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경 당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자리한 경북고등학교의 교문을 박차고 나온 수백 명의 학생들은 모자를 벗고 스크럼을 짜서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며 반월당으로 향했다. 기록에 의하면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교문을 나선 뒤 대구 고등학생들도 교문을 나와 반월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경북고등학생들이 반월당을 거쳐 도청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경찰은 대구 고등학생들이 반월당으로 향할 때쯤 시위를 막고 학생들을 체포했다고 전한다. 1960년 2월 29일 발행된 대구 매일신문의 기록이다. 경고생 수백 명이 데모, 학생인권 옹호하라고 떼지어 중앙통 거쳐 도청까지, 토끼 사냥, 체육회 등 대구 시내 일부 중고 28일 일요일에 등교, 대고생 시위는 좌절. 이날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은 토끼 사냥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당국의 등교 지시에 따라 12시 30분까지 등교하였다가 하교를 만류하는 교사들의 지시를 무릅쓰고 일요일에 등교케 한 이유를 도 학무당국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경북도청으로 가는 도중 경비경찰대에 의해서 저지된 것이라고 한다. 경북고를 시작으로 대구고, 그리고 경북대 사대부고는 교내농성, 경북여고, 대구여고 등의 학생들도 교문을 나와 민주당 유세 현장인 수성천변으로 달려나갔다. 이승만 정권의 횡포에 숨죽였던 대구 시민들도 학생들의 용기 있는 외침과 저항에 갈채와 응원을 보냈다. 228 주역 최용우와 손진홍의 증언이다. 기본적으로 50년대 한국 경제는 이 미국 원조에 무상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50년대 말에 이 원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침몰 위기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대량 실업, 절대 빈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한국 경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였고, 못 사는 상황 속에서 자유마저 없으니까 그 폭발적 기점을 60년 2월을 기해서 터진 게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억압이라든지 순종에 순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시절에 이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참기가 하면 연약한 부분이었고, 예. 그만큼 정의가 불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는 대구 시민의 의거였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당시에 시민들이 전부 갈채를 보냈어요.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경찰에서 쫓기는 사람들은 말이죠,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안방에다가 감춰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삼엄한 그런 경계말, 저지말 뚫고 역전까지 갔다가 수성천에 그때 장박사 연설을 할 때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일은 저희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예. 일요일 오후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반월당과 역전을 거쳐 일부는 도청, 그리고 일부는 민주당 유세 현장인 수성천변을 향해 달리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하였다. 이날 대구 지역 고등학생의 시위를 우연히, 아니 운명적으로 목격한 한 명의 시인이 있다. 그는 바로 경상북도 경산 출신의 저항 시인 김윤식이다. 시인은 농사지은 땅콩을 팔러 28일 대구에 도착했는데 삼덕 우체국을 지나 중앙통으로 달려가는 학생 데모 행렬을 보며
두 눈을 의심했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자유를 달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먹을 쥔 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애들 중앙통으로 통해가지고 도청을 하고 경찰국을 뛰가다가 거기서 경찰에 몇 개 저지를 당해가지고 이쪽으로 부분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거기서 이 학생들을 내가 봤단 말이다. 그거만 봐도 막 거기까지 책볼을 가지고 오던 아들이 말이지. 달마다 책이 막 한눈 날아가고 말이지. 그래가 애들이 외치는 그걸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시대가 자유당 말기 양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독재 포악했습니다. 정권을 영구 집권을 위한 말이지. 포악한 시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싹도 틔우지 못한 혹한의 겨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말 한마디로 국가 원수 모독죄로 잡혀 고문당하고 징역 몇 년을 살아야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40여 명이나 무더기로 헌병대가 납치하여 족치며,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안이 한 표 부족하자 4.4.5입이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통과시키던 민주주의 암흑의 시기였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오로지 몸조심, 입조심에 모두 침묵을 감내해야만 했던 공포시대였으니 28일 학생들의 데모 행렬을 목격한 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마침 여기 다 계시군요. 예. 백기만 선생님, 경북대학교 최용호 선생, 예. 이원식 선생님. 와, 참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학생들이 중앙통에서 도청으로 막 뛰어가던데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 김윤식 선생. 선생도 보았는가? 나도 처음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뭔 행사하는 줄 알았는데 학원의 자유를 달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네. 그런데 학생 수가 제법 많던데 오늘 일요일에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데모를 할 수 있는지. 참, 아까 보니까 경찰에게 맞아서 피 흘리는 학생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어째서 데모를 하러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북계의 공작이니 아니면 오늘 장면 박사의 유세가 있어서 야당의 사준이 하면서 몰아가면은 학생들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헌병들이 잡아가서 족치는 세상인데 철없는 학생들이라 무슨 이유를 붙여 해코지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대단합니다. 아까 밖에서 보면서 저는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뭔가 이 응어리가 맥힌 것이 막 탁 하면서 풀어지는 듯하고, 저도 뭔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호수다막으로 급하게 왔어요. 네. 저기요, 일단 커피 한잔하고 종이하고 연필 좀 갖다 줘요. 60년대 대구 중구 향촌동 호수다방은 지식인과 시인, 문필가들이 자주 모이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모구 백기만 시인은 대구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항일 민족지사이자 한국 근대문학을 일군 개척자였고, 최초의 서지학자이면서 문필가이며 영남 문화 부흥자로 평가받는 이원식 선생과 같은 당대의 쟁쟁한 대구 문학계와 문학의 인사들이 교류하던 곳이다. 김윤식 시인은 이곳 호수다방에서 이날 학생들의 시위를 본 감격을 채 1시간도 안 돼 한 편의 시로 완성했다. 이 시가 바로 대구 228 학생 의거를 기리는 최초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228 대구 학생 데모를 보고 김윤식. 설령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해를 가려 있다 쳐도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앓고 있는 하늘 구름장 위에서 우리들의 태양이 장렬하고 있기 때문. 학자와 시인 누구보다 굳건해야 할 인간의 입들이
붓꽃이 아니한 타협에 그 심장이 멈춰지고 또는 얍사하니 관에에 둔주한 채 해닥거리는 그래서 꼭두가시 춤으로 놀고 있는 이리도 악이 곱게 화장된 거리에 창백한 고적으로 하여 참이 오히려 곰팡이 피는데 그래서요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한 요 시를 아주 적극적이죠. 이거 뭐 두 번 이렇게 곤치 보고 일할 여가도 없이 이걸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로서 이 글로 끝냈습니다. 끝내가 백기만 선생과 이호 선생한테 옆에서 보지만 야 김시인 이거는 실어줄 신문이 없겠다 합니다. 조선 땅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실어줄 신문이 없는데 그러나 이 작품을 때에 맞추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이걸 발표해 줄 수 있는 신문이 참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구일보라는 그때는 여당지입니다. 아주 여당지고 그 자유당 정권 하에 비호를 받고 있던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안 될 거로 믿었는데 그때 이건우 씨가 경북여고 그 언덕바지 밑에 청마 유치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윤씨가 이 시를 썼으니까 선생님이 하나 글로 쓰십시오. 이래서 이건우 씨가 아마 밤을 진흙을 같이 모아서 까면서 이 원고를 받았어. 그 당시에 그 이건우 씨를 비롯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호래 씨. 그때 편집부장이 이호래였어요. 그 다음에 사회부장이 박신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아마 편집장을 눈을 돌리 가지고 어떻게 속여 가지고 말이지 이 판을 짜 가지고 그날 석간으로 냈단 말이야. 그 29일 날 석간 내는 게 있죠. 기적이었다. 당시 상황으론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시를 쓰는 시인도 없었고 삘하나 전단지를 만들어 야밤에 뿌리지 않는 한 감히 발표해줄 신문이나 잡지조차 없었다. 김윤식 시인의 시와 청마 유치환 시인의 글이 대구일보 지면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신문사의 양심과 정의로운 몇몇 기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이런 시와 글을 싣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이후 관여했던 기자들은 고초를 당했다고 전한다. 김윤식 시인 역시 이 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어서 본서에 갔더니 본서에서 도로 내가 압송이 됐죠. 구속은 물론 안 하고 압송이 돼가지고 그 사찰과에서 경위 이렇게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교대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첫째 가니까 이 시를 해설을 하러 갑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먹장 같은 구름이 해를 가려 있다 쳐도 이런 게 있거든. 그 먹장 같은 구름이 뭐냐. 그 먹장 같은 구름은 그 먹장 같은 구름이 장마가 지고 혹은 여름이라도 비가 올 때는 하늘에 구름이 먹장 같은 구름이 깔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한 게야. 그거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한 게야. 그거는 먹장 같은 구름은 먹장 같은 구름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 그 경찰관들이 이런 시라든가 이런 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 외에 태양을 먹고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란 말이야. 지금은 이래 참 먹장 같은 구름이 해를 가리가 비만 오는 이 장마 시기란 말이야. 지금 곰팡이가 피고 있단 말이야. 그래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 나도 늘 이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내 이 데모를 보고 그 먹장 같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걸 처음 내가 느꼈다. 그게 이 시다.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쏘아올린 저항의 목소리는 너희들 고운 지성이 썩어가는 결의의 가슴 속에서 한 송이 꽃으로 향기로울 것이니라는 김윤식 시인의 표현대로 3.15 마산 의거, 4.19 혁명을 거쳐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종결되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송이 꽃이 드디어 개화한 것이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니네들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정각,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2월부터 4월까지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과 불의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났다. 시민이 승리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이었다. 1961년 다시 2월, 세월은 진실로 복된 손길인 양 고이 흘러갔구나라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표현처럼 228 의거 4.19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도처에서 열렸다. 김장수 선생님, 지난 가을부터 악상을 고민하였는데 아무래도 행진곡이니까 좀 더 간결하게 그리고 장중한 느낌이 들었으면 했는데 김 선생님 듣기에는 어떤가요? 아이고, 저야 뭐 음악이나 작곡에는 문외 아니고 신화는 조금 쓸 줄 알지. 근데 잠깐 들어보니까 힘 있는 멜로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부분에 그 딴딴딴 하는 부분이 힘찬 발걸음 같기도 하고요. 하하, 그래요? 김 선생님 듣기에 힘찬 발걸음처럼 들린다고요? 사실 이 곡은 작년 우리 대구적 고등학생 228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진곡으로 하나 생각하고 작곡했어요. 작곡은 이제 마무리되어서 가니까 시인이신 김장수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야 영광입니다. 작년에 학생들 참 대단했어요. 결국에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으니 우리 선생이나 기성세대들은 아무 역할도 못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2021년 2월, 대구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담은 행진곡이 발견되었다. 대구 음악사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음악문헌학회 손태령 대표가 발굴한 행진곡은 1961년 2월 23일자 영남일보 사면에 228 행진곡 악보와 가사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6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드러난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그리고 능인 중고등학교 백남영 선생은 228 행진곡뿐만 아니라 4.19 혁명에 대한 노래까지 작곡했으니 능인 중고등학교 60년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작곡 과정을 밝히고 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학생들의 228과 4.19 의거에 대하여 기성인으로서 무척이나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학생들의 의거를 노래로 만들고자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곰곰이 악상을 다듬었다. 본교 김장수 선생에게 작곡을 부탁하여 가사가 만들어지자 드디어 곡을 완성하였다. 이 백남영 선생은 능인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고 김장수 작사가는 시조 시인인데 능인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럼 백남영 선생님 누구일까를 이제 추적을 하니까 또 자기 이력서라든지 그런 자기 메모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이 만주에서 소학교 나오고 대학교 과정까지 나와서 만주에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다가 그러고 나중에 평양 예술대학의 오페라부 가수로 1년간 활동합니다. 그런 와중에 1950년 6.25가 나니까 대구로 피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만주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분이 회고록에 보면은 그 민주운동하는 학생들 보고 자기가 부끄러운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장수 그 작사자 선생님이나 백남 선생은 이 민주라는 깨어있는 시각을 아마
갖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한국음악문헌학회 손태령 대표가 최초로 발굴한 228 행진곡과 백남영 선생, 김장수 선생의 숨겨진 일화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작년에 발굴한 228 행진곡은 아직 228 민주운동 공식 행사에서 연주되지 못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과거의 기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역사가 되는 것이다. 대구 MBC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5부작 내일이 오면, 내일 이 시간에는 4부 228은 보수의 심장에 묻힌 화석인가 편이 방송됩니다. 구성 윤창준, 나레이션 이상윤, 타이틀음악 미국 버클리 음대 이윤지 교수, 편곡 김병균, 연출 윤창준, 제작 대구 MBC.